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단원 평가 문제를 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교과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미리 나눠준 소단원 평가 문제지를 여러분들이 풀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소단원 평가지가 총 6바닥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해서 총 3장인데 오늘은 4페이지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해결과 적용 문제를 풀고 나서 함께 같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4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번호로 치면 15번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15번까지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면서 정답 확인하고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소단원 평가 문제를 혹시 집에 가져가지 않았거나 또 선생님 금요일날 바로 내줬는데 또 잃어버린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지 파일을 영상 옆에다가 선생님이 업로드 해놨으니까 혹시 없는 친구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십시오. 자, 문제 잘 풀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나에서 미나와 엄마가 갈등을 겪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먼저 가와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봐야겠네요. 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나 엄마, 미나야 얘가 몇 번을 불러도 못 듣더니 뭘 하는 거야? 세상에 이게 다 뭐니? 발표회 때문에 일이네.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해줄게. 공부해.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잖아. 왜 함부로 만지고 그래? 지금 엄마와 미나가 갈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엄마가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됐잖아. 이리 줘. 엄마가 고쳐줄게.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뭐?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나한테 쓸데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미나야, 너 갑자기 왜 이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가면서 나가고 있죠? 미나야,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웹툰 내용이 그대로 부분이 인용돼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미나와 엄마가 갈등을 겪는 원인입니다.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죠. 1번, 보기 1번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2번, 애정 표현 방식의 차이. 3번, 화목하지 않은 가족 분위기. 4번, 서로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 5번, 표현 방식에 대한 세대 차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엄마는 미나와 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나가 인형을 만들고 있는 걸 쓸데없는 일이라고,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나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엄마가 간섭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원인으로, 갈등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보기 4번에 보면 서로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인데, 이런 것도 서로에 대한은 맞지 않죠. 엄마가 미나에게 조금 이제 간섭을 하긴 하는데 집착과 소유욕이라는 내용은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 5번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세대 차이입니다. 표현 방식에 대한 세대 차이는 엄마 세대와 그리고 미나, 딸 세대의 지금 표현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 이전에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더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미나 엄마의 말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봅시다. 1인의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 부분입니다. 보기 1번 미나가 깨닫지 못한 점을 부드럽게 알려준다.
2번, 미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요하고 있다. 3번, 미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도움을 주려 한다. 4번, 미나의 행동을 한심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있다. 5번, 미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죠. 미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요하고 있다입니다. 미나의 지금 생각, 미나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미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발표회 준비를 못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미나에게 해줄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네 입장을 부드럽게 말씀드려서 엄마를 이해시켰으면 좋았겠다. 2번, 엄마가 널 위해 하신 말씀이니 무조건 따르는 게 자식의 도리란다. 3. 엄마가 잘못한 점을 논리적으로 따지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어야지. 4.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말없이 방에서 나갔으면 의사 전달이 됐을 텐데. 5. 널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와 지금은 말해봐야 소용없으니 나중에 대화하는 게 좋겠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죠. 이 입장을 부드럽게 말씀드려서 엄마를 이해시켰으면 좋았겠다. 미나는 지금 자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밝히지 않고 엄마에게 화를 내며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미나에게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미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버릇없이 쏘아붙이는 것은 또 옳지 않은 대화 방식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서술형이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서술형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런 서술형 문제들을 잘 챙겨서 정답을 표현하는 연습을 평소에도 잘 해야 됩니다. 나에 나타난 미나의 심정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나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미나가 그렇게 느끼는 그 심정을 가지는 이유를 써라. 그래서 미나의 심정과 이유를 두 가지를 다 바르게 썼을 때 점수를 정확하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내 봅시다. 먼저 미나의 심정이 어떨까요? 미나는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 때문이죠. 엄마가 어떻게 했기에 화가 나고 속상할까요? 나에 보면 엄마가 자신의 일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나가 나한테 쓸데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아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멋대로 한다라는 건 엄마가 지금 미나의 어떤 발표의 준비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자신의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간섭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내용이 다 들어가죠. 한번 내용을 써볼까요? 엄마가 자신의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죠. 간섭을 해서 미나의 심정이 어떻다? 속상하고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정리를 해서 정답을 쓰는 것이 되겠네. 이런 내용 비슷하게 정답을 쓰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조금 보충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나타난 다은이의 대화 태도 중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입니다. 먼저 가와 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은이와 미나의 대화입니다. 다은, 굳이 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싸워서 집에 가기 싫어서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너도 엄마랑 싸워? 응, 당연하지. 왜? 왠지 상상이 안 가서. 그래, 우리 엄마가 인상 하나는 좋지. 그건 인정해. 네가 우리 엄마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 나한테는 얼마나 닥달하는데 맨날 남이랑 비교만 하고. 나입니다. 넌 아마 이런 심정 모를 거야. 너희 엄마는 너한테 엄청 잘해주시니까. 응, 그래서 싫어. 이것 좀 마셔, 미나 엄마. 고마워.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절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자, 다은이의 대화 태도 중에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1번, 온화한 표정으로 말한다. 2번,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3번, 대화 도중 상대방과 눈을 맞춘다. 4번, 팔을 뻗어 자신의 머리를 받친다. 5번, 옆자리에 앉아 마주보며 대화한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팔을 뻗어서 자신의 머리를 받치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대화하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은이가 기억과 같이 말한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근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미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미나의 표정이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미나의 상황이나 감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기 1번 볼게요. 가벼운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2번 미나의 속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3번 미나의 상황과 감정을 살피기 위해서. 4번 자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음을 알리려고. 5번 미나가 엄마와 화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미나의 상황과 감정을 살피려고. 다은이가 현재 미나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미나의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활동,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은이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나가 떠올릴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종종 있죠. 그래서 문제 볼 때 잘 보고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다은이가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2번. 나만 엄마와 싸우는 건 아니구나. 3번. 다은이에게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놓을까? 4번. 엄마가 내게 잘해주신다는 걸 내가 몰랐네. 5번. 다은이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엄마가 내게 잘해주신다는 걸 내가 몰랐네가 적절하지 않죠. 미나가 엄마가 자신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 지나친 점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죠. 이 부분 보면 나에 보면 너희 엄마는 너에게 항상 잘해주시니까 라고 했을 때 미나가 응, 그래서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잘해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친 부분이 좀 못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서술형 문제 볼까요? 서술형 8번입니다. 니은에 나타난 다은 엄마의 대화 태도와 그 효과를 쓰시오입니다.
니은은 알지라고 다은 엄마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미나 엄마의 말에 지금 맞장구를 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술형 문제에 보면 두 가지를 또 쓰라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뭘까요? 다은 엄마의 대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써야 되는 건 그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문장으로 서술해야 돼요. 대화 태도와 그 효과 두 가지를 다 바르게 썼을 때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알지라는 것은 맞장구치기입니다. 맞장구치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단원의 핵심, 공감이죠. 맞장구 치기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한 방법이죠.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주면 공감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다은 엄마의 대화 태도는 미나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죠. 미나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침으로써 맞장구를 쳐줌으로써 이런 뜻이죠. 맞장구를 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죠? 대화가 원활하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 뒤에 선생님 줄친 이 부분이 효과예요. 근데 요렇게만 꼭 안 써도 되죠. 요런 거 말고 다른 어떤 효과도 있을까? 미나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침으로써 미나 엄마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했죠. 미나 엄마가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것들 적을 수 있겠죠. 요런 효과들을 적어주시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와 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나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셨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였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 혹시 엄마한테 말해봤어? 왜 막 어른들이 잘 아는 척 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른들이라고 뭐든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끼리도 서로 말 안 하면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그땐 말 대답한다고 혼나더라도 나중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또 금방 까먹고 싸우니까 문제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입니다. 미나 엄마와 다은 엄마의 대화죠. 미나 엄마,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 잔병 치레를 워낙 많이 해서 혹시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미나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커줬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저희도 머리 컸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무슨 수로 맞겠어. 알면서도 져주고 부모니까 아이들을 믿어줘야겠지. 9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은이의 대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미나의 고민에 조언을 한다. 2. 미나의 고민 해결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며 실천하게 한다. 3. 미나의 잘못을 돌려 말하며 미나가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4. 자신은 미나와 달리 문제를 잘 해결했음을 강조해 신뢰감을 쌓는다. 5. 미나가 겪은 일과 그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진술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미나의 고민에 조언해주고 있죠, 지금.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기 한번 볼까? 나머지들은 왜 틀렸는지 보기 2번 보면 그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고민 해결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옆에서 대화를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은 미나가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미나를 위로하면서 미나가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4번 자기가 미나와 달리 미나와 자신의 다른 점,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비슷한 점이 있다, 나도 이런 점이 있었다라고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미나가 겪은 일과 그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 미나의 그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주는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볼까요? 기억과 같이 미나가 말을 잇지 못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기억 부분은 가끔은 너무 점점점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죠? 그 교과서에서 우리 같이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런 거다. 정답은 4번. 교과서 그대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나에서 다은 엄마가 보인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으로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보기 1번.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기. 2번. 따뜻한 표정으로 마주보며 말하기. 3번.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4번.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5번.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가 틀렸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공감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교과서에서 우리가 찾아봤었던 부분들이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2번. 다은 엄마의 말을 듣는 미나 엄마의 마음을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조건, 다은 엄마의 대화 태도와 관련지어서 한 문장으로 쓰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은 엄마가 미나 엄마의 말을 잘 들어줬어, 공감하면서. 그래서 미나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위로가 많이 되었겠죠. 어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잘 공감해서 들어주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공감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네. 여러 가지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한다면 다은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었기 때문에 미나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다? 많이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다은 엄마의 대화 태도는 공감, 미나 엄마의 마음은 위로받았다. 이 내용 들어가면 핵심 단어 2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나 엄마는 다은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어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나 엄마의 마음을 넣어줘야 되고 조건에 맞게 쓰라 했으니까 다은 엄마의 대화 태도가 함께 들어가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공감이랑 위로라는 단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조금 느낌이 옵니까? 문제 그리고 문제에 있는 조건을 반드시 넣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13에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미나 다녀왔니? 그럼 쉬어. 엄마가 미안. 엄마, 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게. 그래, 너도 다 컸는데 앞으로는 널 더 존중해 줄게. 그래서 말인데 나 이건 만드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그럼 당연하지. 뭐든지 말만 해. 엄마가 다 해. 아니 도와줄게. 그런데 이거 무슨 발표회니? 소설 예고편 발표회. 이거 8개 만들어야 돼. 그래, 엄마도 어릴 때 만드는 거 참 좋아했는데. 13번입니다. 미나와 미나 엄마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미나는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엄마에게 전달한다. 2번, 엄마와 미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3번, 엄마는 미나에게 쪽지를 남김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4번, 미나는 엄마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에 일부러 만들기를 부탁한다. 5번, 엄마는 미나가 자신의 지나친 관심에 대해 답답해한다는 것을 알고 사과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미나는 엄마와 화해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 엄마가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서술형입니다. 14번 엄마가 기억과 같이 말하는 깔닥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또 나오죠. 기억은 엄마도 어릴 때 만드는 거 참 좋아했는데 입니다. 조건 보십시오. 뭐뭐으로써 뭐뭐 한다의 형식으로 써라. 그리고 이 기억과 같은 말에 담긴 의도와 효과가 나타나게 써라. 엄마도 어릴 때 만드는 거 참 좋아했는데 라고 말하는 엄마의 의도가 뭘까요? 미나도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엄마의 의도는 딸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아이고. 여러분 상대방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까 멀어지는 느낌이 들까? 서로 더 친근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이 그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뭐뭐으로써 뭐뭐 한다. 엄마가 말하는 까닭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미나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미나와 친근감을 형성이란 말 2번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예, 형성 뒤에 거는 지우고 친근감을 그냥 친근감이라고 적어놓고 정리해 볼게요. 미나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미나와 친근감 있게 미나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네요. 이 뭐뭐으로써 뭐뭐 한다라는 형식으로 맞춰지겠네. 해볼게요. 미나와라고 할까? 미나와 공감대를 만드는 거죠. 형성함으로써 미나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조건.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한다라는 이 형식을 맞춰서 의도와 효과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와 효과 둘 다 바르게 쓰게 되면 또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볼까요?
보기는 대화 이후 미나가 엄마에게 쓴 편지이다. 편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 사랑하는 엄마께 지난번에 제가 화를 내고 대들어서 많이 속상하셨죠. 그런데도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잘 알아요. 발표회 준비를 도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기에 든든해요. 사랑합니다. 딸 미나 올림. 자, 어떤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가 적절하지 않은 거 확인하셨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게 있을 때 먼저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부터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좀 엄마가 존중해 주기를 부탁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도 엄마가 먼저 알아서 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은 편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라는 거 선생님 그냥 그거 상대방의 마음에서 생각해주고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깊이 있게 보니까 공감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보이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문제 해결과 적용 55페이지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 해결과 적용을 해보고 남은 페이지 한 장 문제도 함께 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